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2년에는 그 글로벌 시장과 코스피 시장 모두 박살이 났었죠. 지금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 주가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상승을 했었습니다. YTD 수익률은 플러스였었는데 최근에 대략 한 달 동안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 등 이런 여러 조선 주가 대부분 다 크게 하락했고요. 고점 대비로도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다가 멈춘 건지 잠시 쉬는 건지 아니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건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선 코스피 그 주가 그래프하고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의 그 한 달짜리, 1년짜리 그래프 참고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생략을 했는데요. 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사진들을 캡처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적지 않게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현대미포만 보면은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그 정보를 얻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뭐 저는 이렇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미포만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미포가 최근에 가장 그 주가 상승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려 보면은 금년 하반기 이후에 조선업 수주 증가 추세가 좀 둔화되었고요. 요걸 기회로 삼아서 공매도 잔고가 모든 조선 종목에서 단기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요걸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기초로 향후 주가 흐름도 한번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분기별로 수주 현황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그 거래소 공시자료 근거로 수년간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조선업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 요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표 보실 때 현대 3사다 이렇게 표현된 거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다 더한 것이고요. 현대와 대우는 방산수주도 포함되어 있다. 요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숫자를 그 손으로 이제 그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엑셀 처리를 하는데 웬만한 거는 제가 엑셀로 전부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뭐 정확하게 하려고 저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4분기부터 수주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년 4분기 이때가 슈퍼사이클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건 평가입니다. 21년에 수주가 아주 호황이었죠. 대호황이었습니다. 21년은 20년 수주액의 3배 이상을 수주를 해서 수주 금액이 전부 44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 표에다 나와 있습니다. 22년은요. 2분기까지는 21년보다 수주가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그 분기별 수주액을 보면은 분기별로 대략 한 10조에서 11조 사이 이렇게 꾸준하게 수주를 했는데 22년 같으면 1분기도 뭐 그 21년 평균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22년 2분기에는요 무려 22조 원을 수주를 해갖고 대호황이었던 21년 분기 평균 2배를 넘었습니다.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분기 수준은 이제 2분기 절반 수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3분기 수주의 그 자체는 절대적 수준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데 이 특징이 날짜가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4분기 수주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소강 상태로 평가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좀 심한데 하반기에는 수주 가뭄이 좀 심한데 다른 현대나 대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고려해야 될 게 금년에는 카타르 LNGC 수주가 총 54척 한 15조 3,30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 삼성중공업은 18척에 대략 한 5조 정도, 현대중공업은 17척에 대략 한 4조 7천억 정도, 대우가 19척에 대략 한 5조 5천억 정도 수주한 것도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요걸 이제 잠시 접어두고요. 공매도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5개 종목 전부 전수조사를 일단 했는데 전부 다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삼성중공업을 특히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조사 기간을 이렇게 그 날짜가 나오죠. 나옵니다. 최근 그 공매도 고점 저점 현재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을 편의상 7월, 8월, 10월 현재 이렇게 10월 17일 현재 이렇게 3등분을 일단 해보고요. 그러면 보시면은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미포 같으면은 대략 지금 그 7월이 7월 고 특정 날짜고 표현 날짜 있죠. 그래서 7월 고점이라 이겁니다. 그때 그 공매도 그 잔량이 가장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8월 어떤 말까지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즉, 숏 커버링이 대규모 유입되었다. 즉, 그 공매도 세력이 다시 사들였다. 뭐 이런 뜻입니다. 8월 저점까지. 그래서 가령 7월부터 그 8월 저점까지 한 40여일 동안에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한 마이너스 806만 주 공매도를 상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에는 공매도 잔고가 435만 주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 수년간 가장 적은 숫자 아닌가 아마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가령 제 기억에는 21년 11월경에 그때 공매도 그 잔량이 삼성중공업의 경우 1,900만 주 넘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은 공매도 상환이 기본적으로 한 1,500만 주 있었다. 이렇게 그 산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10월 17일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공매도가 대략 한 540만 주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일 현재 그 공매도 잔고가 975만 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로 외국인들로 분류되는 세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외국인에는 그 한국인도 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현대미포도 지금 비슷한 추세입니다. 현대미포도 8월에 공매도 잔고 급감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현재는 8월의 저점에 대략 한 2배 정도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중공업이건 현대미포건 아직은 7월 고점 수준까지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조하고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7, 8월 공매도 감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이후에 공매도는 급증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미포나 삼성중공업의 어떤 그 패턴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보시면 현재 공매도 그 잔고 수량이 그 7월에 거의 한 2배 수준으로 지금 급증해 있습니다. 그렇고 대우조선은 뭐 공매도 잔고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7월보다는 조금 증가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그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시장에서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의미로 그 들립니다. 저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기초 데이터가 조선주에 대해서 외국인들 지분율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에 외국인들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종목이 현대미포이고요. 아마 그 다음 종목이 삼성중공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8월 이후에 지금 그 외국인 지분율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는 9월 중에 20% 돌파하면서 계속 증가를 했고 그래서 20% 위아래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결국 현재까지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미포는 최근에 지분율이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지금 팔아치우는 추세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화약그룹이 인수 이거 전혀 재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한화디펜스 인수한 게 별 어떤 큰 재료가 되지 못할 거다. 대우조선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이런 취지로 분석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 번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그 글로벌 시장과 코스피 시장 전체가 깔아앉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대적으로 선방하던 그 조선업종이 수주가 둔화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외국인들 그동안 비중이 급증했던 거 좀 줄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회에 공매도에 타깃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결과가 삼성중공업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 9.5%가 되었습니다. HTD 수익률, 즉 고점에서 현재까지의 어떤 수익률인데 그 수익률 변화는 지금 시장 평균하고 거의 같습니다. YTD 수익률은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높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향후 또 정리도 하고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공매도 세력들 돈을 벌 것인가? 현재 약간 그 평가이익은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을 벌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공매도 수량만큼 다시 매수를 해야 이익이 실현이 되는데 매수하면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상당히 흥미롭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몇 개 던져보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이 돌다가 멈추었는가? 이겁니다. 과연 지금 오래돼서 수십 년 돼서 지금 그 낡은 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구닥다리 낡은 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오래되어 낡은 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이거는 답이 노입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 돌다가 멈추기 힘들다는 뜻이죠. 탄소전쟁이 끝났는가 또는 탄소전쟁이 휴전됐는가. 여기서 탄소전쟁 휴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규제 좀 완화해달라고 울고 불고 지금 업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탄소전쟁은 휴전될 리도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격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노이고요. 현재의 솔루션 외에 에너지 전환의 획기적 대책이 있겠는가? 이것도 노라는 겁니다. 답이. 즉, 현재의 그 솔루션,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이거 솔루션이라는 것은 LNG 선박 분야에서는 LNG 추진하는 이중 연료 방식,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전환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는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 제가 아직 데이터를 요거 자료 과정에서는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미국에서 현저합니다. 이 상황이 미국에서 현저합니다. 석탄가 최근 한 10년간 석탄 발전은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차이를 발전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10년 전 비해서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차이를 어디서 메꾸느냐? 가스 늘리고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거 늘리고 그리고 앞으로 원자력 늘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전성 시대, LNGC, FLNG 요거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재의 솔루션인데 이 현재의 솔루션 이외에 다른 획기적 대책은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기 시작한 이 슈퍼사이클 멈추거나 거꾸로 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신조선 가격, 뉴 shipbuilding price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최근 조선업 수주가 둔화된 거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실체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데 우선 지금 가장 심한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면은 21년에 수주가 너무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대우, 삼성 3개사 중에서도 단년 최고입니다. 21년에 삼성중공업 수주가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현대 3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조선 도커가 다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래서 이제 납기가 중요한 선사들이 눈물을 머금고 중공으로 간 것도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조선사가 3개나 되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사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액수가 많아 보이는데 삼성중공업 수주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결코 적은 게 아는 숫자이고요. 적지 않은 숫자로 봐야 할 것 같고 12월까지 아직 2달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LNGC 그다음에 해양플랜트 요거 수주 가능성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 전체로는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런 비관론도 지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서방과 러시아 전쟁은 지금 유크레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크레인 전쟁보다 더 파장이 큰 것이 이 중공과의 전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중공과의 전쟁, 경제 전쟁이죠. 경제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 핵심은 중공 경제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후퇴 또는 경기 침체 이거 어떤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중공이 망가지는 어떤 충격파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 저 북공의 꼬맹이가 연일 지금 날 좀 보소 하면서 포격 지랄질을 지금 해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지금 투자 심리 어떤 악화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를 안 만들 겁니까? 배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양 플랜트는 건설을 해야지. 이 다음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저런 모든 사정들이 배 만드는 거, 해양 플랜트 건설하는 거, 이거 지금 막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다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다리면은 의미 있는 수주가 결국 터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 상당수 학살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날이 갈수록 이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 즉 공매도 세력들이 학살될 가능성 점점 더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아주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희 어딘지 아시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들이 지금 단체로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본질은 법원의 명령장입니다. 법원의 명령장입니다. 검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받들어서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바로 전형적인 공무집행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들이 방해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자기 분신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거액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했다.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 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긴급 체포도 법원의 명령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와야 되니까 법원의 명령을 검사들이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의 주거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행위,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입니다. 저거 중대한 범죄의 현행범들이기 때문에 시민은 누구나 체포해버릴 수 있습니다.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불법에 양보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검사님들은 다 충신 검사님들이라고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신 검사님들이 도적대가 무너뜨린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불철주야 그냥 밤을 낮삼아 저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님이 서해에서 북공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도록 방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짓말해서 월북했다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북공과 공모를 해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해서 사형당하게 한 거, 이거 모두 권력자가 국민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엽기적 살인 마귀들은 모조리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형 집행이 최소한의 형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런 것들한테는. 그 다음에 엽기적 도적 정권 하에서 엽기적 도적질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지금 행해진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이것 또한 모조리 가석방이 절대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역질로 죄값을 받아내야 한다고 보고요. 도적질한 돈은 어딘가에 지금 꽁꽁 숨겨두고 있을 텐데 이건 모조리 찾아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거 다 돌려주고 남는 거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법은 불법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